지난달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방역 체제를 해제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서 우리나라도 오늘 0시를 기점으로 공식적인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즉 3년 이상 모든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코로나가 드디어 종료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진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미국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봉합으로 진단한 이 부채 한도 협상, 미국 증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엄격히 따지자면 위드 코로나 체제,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역 체제상으로 보면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었는데요. 세계 경제라든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것만큼 이렇게 큰 변화를, 좋든 싫든 간의 변화를 또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한번 그 정리해 가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지난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 체제를 맞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엔데믹 시에 접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맡으면서 모 구청에서 PCR 검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방역 체제 하는 상태에서 저는 이 코로나를 한 번은 안 걸렸어요. 우리 홍익구도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다 그랬죠? 예, 안 걸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지난 3년 4개월 동안 고생하신 것, 그것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월가는 부채 협상 문제가 제기돼 있시죠. 잠시 후에 우리 시간으로 한 9시 반 오전 9시 반에 표결 결과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운영이 게이트 큐퍼를 간신히 통과했어요. 우리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죠. 이게 부채 협상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엔디미와 관련된 AI의 거품 문제, 1990년대 제2의 닷컴 버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게이트 큐퍼를 역시 턱걸이해서 찬성이 7표, 반대가 6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있는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확실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월가에서 증시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제 확실히 구별하는 것 같아요. X 데이터, 이건 국고가 바닥나는 것. 그리고 과거에는 X 데이터가 되면 디폴트가 된다 하는데 지금 비상수단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디폴트와는 별개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 X 데이터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국고 바닥나는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부채 상한의 상한제를 유예하는 2년 동안 인유하니까 국가 채무가 더 증가해서 디폴트의 우려는 지속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부채 협상 최종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아마 이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엔데믹 시대에 접어드는 첫날이 아니었으면 이 문제 가지고 아마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국제원유 시장이 앞으로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 변화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3대 유정 보면 서부태역사스 중진료 WTI, 북해산 브렌트유, 중동산 두바이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WTI, 미국이 사실 트럼프 정부서부터 대륙분 개발이든가 알래스카 개발이든가 비축부 풀어가지고 사실 중동이라든가 러시아에 이렇게 감산 조치에서 대응해서 왔거든요. 그다음에 WTI의 이렇게 매장량과 생산량이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해산 브렌트는 지금 굉장히 매장량이 축소되고 매장량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감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유정에서 브렌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 생산이 한 100만 배럴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유가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70만 배를 하다 보니까 3대 유정 중에 브렌트 유가가 들어가지만 시장에 형성되는 유가의 의미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자구지책, 고육지책으로 지금 서부텍사스 중진리를 북해산 브렌트에 이렇게
병합시켜서 앞으로는 브렌트 유가가 산정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브렌트 WTI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브렌트 유가를 계속해서 늘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한번 판명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3대 유정에서는 WTI 가격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희석하면 결과적으로 북해산 유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관계에서 유럽의 인플레는 에너지 인플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천연가스 70% 폭락. 그다음에 이 브렌트유 가격 떨어지면 인플레가 굉장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늦게 ECB에서 금리를 올려가고 유로가 강세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했습니다는 요 재표 문제에서 인플레가 안정이 되면 예. ECB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4에서 굉장히 유로 가치 문제 떨어져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강세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점이 앞으로 원유 시장과 관련되고 달러 가치 관련되고 달러 투자자 입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결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롭네요. 당분간 좀 예의주시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네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인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문제는 아마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2에서 모든 면제를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경제 현안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사실 엔데믹 시대에 우리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초에는 정확히 5월 7일인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는 앞으로 같이 가는 시대에 해서 방역 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측면에서 엔데믹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엔데믹이다 하면 코로나가 종역됐느냐 하는 것보다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 방역 체제에서 긴급 체제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와는 공존의 시대가 된다. 우리 독감과 마찬가지로 예. 공존의 시대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엄격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이 디스토피아의 그 첫 사례 바이러스 질병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그 디스토피아 바이러스 질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코로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인류에서 대비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는 코로나 사태가 정전의 일원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그다음에 관행을 뛰어넘은 세계 모든 분야, 경제 분야 모든 분야에 여기 나왔지 메가 스트레이트. 이건 이제 루비니 교수가 했죠. 초거대 위협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 질병은 이렇게 원래는 그 세계화가 이걸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걸 극복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질병은 전염되니까 격리 문제가 나오죠. 격리 문제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각국 간의 그 관계는 공존을 해야 되는데 공동의 이익을 해야 되는데 이익을 중심에 했다. 그것이 국수주의든 애국주의든 보호주의든 이런 각도에서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 보호주의로 나갔다. 반대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보면 지난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 체제에서 미중 간 경제 패권 이렇게 다툼이 굉장히 심화됐죠. 그래서 지금은 미중 간 경제 패턴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방역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결부된 복합 증층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문제는 엔데믹 시대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정영국 PD께서 자막에서 신냉전 시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세계가 미국과 중국으로 편가르게 됐죠. 예.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의 CEFTA에 대비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IPEF 이런 식으로 해서 편가르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3차 이렇게 전쟁 얘기 그다음에 경제가 중심이 됐다는 측면에서 1970년대에 군사 안보가 중심이 된 냉전 체제에 대비해서 신냉전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각국 간의 그 관계는 코로나보다도 엔데믹 시대에 더 세계 경제 입장에서 또 정치적 측면에서 주목할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 동안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세계 경기나 우리 경기 입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또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기득권이 무너졌죠. 기득권이 무너져서 세계 경기 입장에서는 랜드러시 경제, 땅 따먹기 경제, 원시한 경제로 이렇게 변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는 아마 시청자분 랜드러시 경제는 앞이 절벽같다 하는 절벽형, 그다음에 누가 선점하느냐는 화전인식, 그리고 하늘만 바라본다 천우신조형, 예. 그다음에 K자인 거 이건 익스컷이죠. 이거에서 이런 쪽에 그 다양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의치까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정전의 상식이 통하는 노멀 소사이티에 비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뉴노멀, 이건 이제 코로나19에서 완전히 이게 정착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미래의치까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뉴노멀 소사이티라는 뉴 앱노멀이라는 표현을 대따르고 있습니다. 원시형 경제다 보니까 각종 IMF라든가 예측이 전부 틀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난 3년 동안 예측을 하는 걸 보는 걸 보면 루비니거스가 수직 절벽형으로 I장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측면의 얘기를 나왔고, 거기에 경기 예측과 관련돼서는 전부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습니다. L자형, W자형, U자형, V자형, 나이키형, 그다음에 로켓 반등형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제가 앞으로 수직으로 올라갈 것이다.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얘기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태프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루비니거스가 I자형 절벽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로켓 중간에 다 있었습니다. 이게 랜드러시 경제다, 땅 따먹기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 3년이 지났어도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각각 얘기 나오죠. 뭐 경기가 괜찮다,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더 큰 위기론 내지는 Great Recession,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3년이 지나면서도 그대로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예. 주가적인 측면은 제각각했죠.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렵게 봤습니다. 지금은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는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는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직후에 우리 주가가 1,457 떨어졌을 때 그 교수께서는 1,000m로 떨어진다. 그다음에 작년 9월 말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2,100 정도 갔는데 이때에도 코스피 지수가 1,800 떨어진다, 내지는 1,500 떨어진다 하는 이런 쪽의 예측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누가 맞고 틀렸던 여부를 강조해서 사실 그런데요. 지금 아마 세계 증시적인 각국의 경제에 보면 평균 주가는 글로벌 주가에서 70%에서 재산을 벌 수 있는 돈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절호의 그 재산계에 증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코로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는,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는 위기는 기회다 하는 게 딱 들어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계 평균 주가가 70% 올랐습니다는 코로나 3년 4개월을 맞으면서 국별 주가를 볼 때 가장 안 좋은 주가, 가장 상승폭이 적은 국가는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일까요? 중국이 13%뿐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 조선일보서부터 일면 탑이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는 너무 중국이 하다간 세계의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 세계의 지금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 의존에서 탈피해야 된다. 우리도 누차에 중국에서 세계에 변해서 리오프닝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에서 변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신질서가 보인다는 거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도 코로나 3년 4개월 동안 상해 지수가 13% 오른 데 비해서 세계 평균 주가는 이렇게 7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계 코스피는 1,457에서 한때는 3,200, 3,300 가다가 지금도 2,600 바짝 다가서고 있죠. 그런 쪽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내놨던 전망들, 평가들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뭐 경제학 교재나 교과서마저 다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네, 오늘도 이제 4월에 신규 이렇게 취업 건수가 1,0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예. 오늘 아까 취업캐스랑 같이 정리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률과 실업률, 이 통화정책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트레이드 관계죠. 성장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joyful downturn,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고용시장은 탄탄하다. 오늘 미국 경제 성장률도 1, 4분기에 1.3%에서 작년에 4, 4분기에 2.6%대에서 반토막이 됐지만
원래는 그러면 실업률이 많이 되고 실업률이 증가해야 되겠습니다는 아직도 아마 5월 실업률이 조만간 이제 발표될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4월이 3.4%에서 한 3.5% 정도로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고용은 탄탄하다는 joyful downtown 이런 것이 하나의 코로나 이후의 성장과 고용 시장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바틀렉이라든가 미스매치라든가 이런 질적 구도가 많이 변한 측면에서 종전의 인원을 뒤엎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립스 관계라든가 베버리지 곡선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흐트러지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연준 통화 정책에서 굉장히 흔들렸던 거죠. 이건 이제 페드뿐만 아니라 각국 그 중앙은행이 전부 흔들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가장 많이 흔들렸는데요. 중앙은행의 일선 목표가 뭡니까? 인플레죠. 그렇죠. 근데 인플레가 코로나의 인플레는 다중공선성 인플레를 갖고 있다. 모든 인플레 문제가 그것이 총수요든 총공급이든 이런 식의 모든 인플레가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여기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지금 페드가 오늘도 제이콥 지금 페드 부의장은 금리 동결해야 된다. 그런데 반면에 윌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제각각 의견은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바빴던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 이번처럼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페드가 세계에서 석학이 예측 모델에 있는 포브스 모델의 스텝진들이 있는데요. 아마 가장 문제가 됐던 인플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 250명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의 후보에 오르는 석학들이 사실 인플레 예측만큼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통화 정책에서는 미리 하는 프리엠프티브 선제적 통화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눈이 시각 전해졌습니다는 인플레 초기 진단에 2021년 4월 지표가 5월 달에 발표했을 때 사실은 뭐냐? 인플레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이거를 일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중고차 가격의 일시적 문제다 했지만 사실 공급 측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방송을 좀 해드렸습니다는 결국 일시적이다. 인플레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부터 상당 기준으로 0.25%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5.25 가니까 1년 만에 500bp가 올랐습니다. 경제주택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어제 우에타 일본행 총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low for long 이라는 건데요. 오랫동안 저금리 체제다. low for long 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저금리 체제가 익숙한 상태에서 자, 미국의 페드가 뭐냐? 세계 중앙은행 격이 1년 만에 500bp를 올렸다 보니까 경제 주체에 누가 대응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페드에 대한 원망이 아주 집중되는 상태에서 페드 이사조차도 이렇게 지금은 갈기갈기 찢었다 하는 정도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some과 several과 이런 차이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통화정책 관련해서 의견을 이치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얻는 게 신뢰를 중요하는데요. 본인이 금리를 결정하면서도 이렇게 several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서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그걸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가죠. 이런 정도로 해서 페드가 노력은 했지만 굴욕을 당했다. 각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새로운 산업들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AI를 좀 꼽을 수 있겠죠? 네. 지난 3년 동안 디지털은 굉장히 급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엔데믹 시대에서는 디지털에 의해서 어느 쪽을 하냐 할 때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175%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AI가 아직은 이렇게 초기 단계, 그린슛 단계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2의 닷컴 버블 문제 관련해서 이것이 버블이냐 하는 것을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예. 또 오늘 아침에 이은캐서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사실은 디지털과 엔데믹 관련돼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겠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국 AI 관련해서 거품 문제에 정리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일반적으로 보면 AI의 주가 가지고 펄이든가 이런 거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품 얘기할 때 지금 엔비디아 주가라든가 이런 것을 그린슛 단계인데 거기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높다, 펄을 들이대서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AI 성공 여부는 그것보다도 윤리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AI라든가 이런 게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이렇게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볼 수 없었다 해서 알파 라이딩 인더스트리다. 알파 라이딩 인더스트리 이런 문제가 앞으로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는 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인공지능은 커링 크라이크의 1차, 2차 산업자의 산업의 분류 방식에서 보면 종전의 산업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산업에서 앞으로는 커링 크라이크 산업은 분류 방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쪽의 시각이 나올 정도로 융합하다 보니까 6차 산업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국 정부와 빅테크 업종, 디지털이든 AI든 갈등 문제가 많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테크래시 문제다. 테크래시는 정리해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계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글로벌 스탠다드 문제죠. 그래서 AI 윤리성 문제 관련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문제가 굉장히 기후환경 변화 관련해서 이렇게 윤리적 문제에서 기후환경 교토정사라든가 포스트 교토정사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윤리성 문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4라운드 해서 디지털 컴피티션 라운드, 경쟁정책 라운드, 디지털 테크놀로지 라운드, TR 문제, 그 다음에 디지털 블루 라운드, 노동 문제, 디지털 그린 라운드, 지금 환경 문제죠. 예. 이런 관련해서 앞으로는 엔데믹 시대 이런 디지털 4가지 라운드가 전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 시대 동안 이 양극화 구조도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양극화 문제는 뭐 우리 시청자분이 다 이렇게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로렌스 게스라든가 K자라든가 10분위 계수를 보면 코로나 3년 4개를 맞으면서 굉장히 양극화 구조가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국가든 국가 내 관계든 그다음에 소득계층의 개인의 관계든 가장 심화된 것이 이것이 지난 3년 4개월 동안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본연자 횡자 효과가 됐던 거고 없는 사람들은 스퀘어링 이펙트 상흔 효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진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중산층을 복구시키겠다 하는 것이 새로운 캐치프레이스가 한국경제신문의 지금 편집국장이신 아주 잘 하시는 박준동 국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산층을 복원하자. 이게 상당히 소중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런 게 왜 나왔냐? 코로나 3년 4일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져서 위로보다는 밑으로 가는 바텀 오브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의 간 2층에 해당되는 빈곤층이 많이 생성돼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있는 사람은 더 가고 없는 사람은 더 떨어진다. 거대 기업은 더 가고 없는 기업은 더 떨어진다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역시 공생 문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제3의 길에 해당되는 공생적 게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경제정책 입장에서 공유경제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경제 기복이 많았죠. 예. 사실 제가 우리 뒷면에 전직 대통령의 이게 코로나 이렇게 그렇게 좀 찍는 장면을 좀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여러 가지 관계상 아마 우리 정영욱 PD께서 자제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초반에 국민들이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정자들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죽했으면 대통령 사진 올지도 왜 국민들이 불안한데 코로나를 들여왔다 하면서도 진단제죠. 그 코로나 이제 주사 왜 안 만드시냐 하는 쪽도 그렇게 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는 사실은 우리는 국민들이 노력해서 방역 선진기였고 또 정부의 대처가 못하는 상태에서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됐던 기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기복이 되다 보니까 엔데믹 시대에서 지난 3년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아니냐. 제가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방역 체제가 끝나면서 엔데믹 시대다 보니까 그 시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성향을 가르쳐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되돌아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 대외경제정책 과제인데 미국 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예. 지금 지난 그 3년 4월 동안 중국이 상해 지수가 가장 낮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죽했으면 조선일보라든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편협적 사각에서 벗어나야 세계 코로나 이후에 이게 세계 경제 질서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쪽에 시리즈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미국 쪽이라든가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는 예.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찌든 좋든 싫든 간에 중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뭐냐 경제 주체 거기에 이렇게 편협되어 있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소프트 랜딩 되게 미국 쪽으로 가려면 정부의 정책은 빨리 가는 시급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부드럽게 갈 수 있게 경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수출 감소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무역 적자 문제에도. 예. 그런 문제에서 대외 정책에서는 균형을 회복하는데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소프트 랜딩으로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